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환자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잖아요. 결과도 엄청 좋아요. 그때 하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가 좀 피했으면 하는 시술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 에톤 성형외과 조정목 원장입니다. 아이패드가 놓여있을 거예요, 원장님. 네. 아이패드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제 얼굴인데요. 네. 민망합니다. 거기다가 펜으로 사람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팔자주름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마리오네트 주름입니다. 입가 아래쪽에 심술보라고 우리가 불리는 늘어진 부분들이 아래쪽으로 처지다 못해서 주름이 생기게 되면 정말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볼륨인데요. 눈 밑에 꺼짐이 생기고 그 아래쪽에 중안면부 팔자 위쪽 부분은 살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볼 꺼짐이 생기면서 광대 아래쪽은 쑥 들어가면서 그 아래쪽이 심술보는 불룩해져서 전반적으로 탄력 있는 위쪽 볼륨이 아래로 불룩해지는 거죠. 요 순서대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언제쯤 예방적으로 이건 조금 치료를 평균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중안면부에서 노화가 들어 보이는 것들이 먼저 시작되고요. 더 심해지기 전에 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안면부를 짧게 유지하는 것이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눈 밑에 불룩함이 많이 튀어나오고 눈물고랑이 아래로 길어지게 되면 중안면부가 길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같은 것들을 해주면 좋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하안면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마리오네트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쪽에 턱선이 무너지느냐 아니냐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고 피곤할 때 좀 더 늘어 보이고 이러면 사실 수술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고 턱선의 라인에 변곡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중안면부의 개선을 원하는 정도는 간단한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안면부를 뭔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십니다. 수술적인 방법들이 확실하게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턱선을 개선하고 싶은데 이렇게 쭉 당겨봤을 때 마음에 드는 선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남는 살이 1에서 1.5cm 이상 살이 남으면 그거는 그쪽 부분에 있는 연부 조직을 잘라내야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유용하다고 피드백을 받은 방식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당겼을 때 뒤에 살이 얼마나 남느냐, 그거는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환자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되게 많이 당겨지고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 뒤에가 막 이렇게 울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잖아요. 결과도 엄청 좋아요. 그때 하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피부가 단단해가지고 안 당겨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막 손이 뒤로 가도 이게 안 펴진다. 그럼 이제 골든타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턱선이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수술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꺾이기 전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시술적인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제가 좀 피했으면 하는 시술들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거상 수술이나 적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뭔가 개선을 할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잖아요. 근데도 검증되지 않은 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스컬트라 레디어스, 그 다음에 주베룩 제품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스컬트라가 처음에 개발돼서 얼굴에 시술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컬트라 하면 결절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돼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표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술 방법과 시술 부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약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세포 내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없거나 너무 효과가 과도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약물 주입으로 안에서 콜라겐이 형성되거나 덩어리가 결절이 생겨버리게 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도 어렵고 안면거상 수술에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도 울세라를 주기적으로 필요한 만큼 조직이 늘어지는 걸 타이트닝 시켜주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너무 과도한 범위로 해서 조직
조직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많은 샷수, 너무 많은 큰 에너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저희가 그게 과한지 안 과한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기 어렵죠. 저희 경우는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400샷을 2번, 그다음에 유지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그것보다 샷수를 너무 많이 하거나 주기를 너무 짧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전하게 울세라를 적정 시술로 받았을 때는 다음날 세수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피부가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피부가 쫀쫀해지고 흐물흐물한 조직들이 탄력이 부과가 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고, 3개월에 걸쳐서 점점 더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술 직후 또는 다음날에 엄청 많이 부었다 이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샷수가 너무 과중하거나, 또는 시술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사로 그냥 600개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부위별로 다르게 맞을 수 있어요.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400샷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 집중적으로 너무 센, 너무 깊은 팁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샷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울세라로 적정한 수준으로 에너지를 잘 받게 되면 안면거상 하실 때도 크게 문제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이제 울세라를 장기간 수년간 받으신 다음에 결국에는 안면거상을 하시는 수술들이 가끔 있으신데, 저는 항상 이제 울세라를 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걸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만 샷을 놓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리프팅 골든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바뀌는 얼굴을 명민하게 예민하게 바라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주름의 위치, 볼륨의 변화까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하고 안전한 수술을 잘 받으시면 우리 100세 시대에 있어서 훨씬 더 젊고 예쁘고 매력적인 얼굴로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